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상민 학생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이 상민이 학생을 쭉 지켜봐 왔으니까 그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OSS로 유학을 와서 1년간 있었죠. 1년간 있는 동안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요, 엄청난 독서 광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말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동기 중에 강연석이라고 하는 또래가 있었습니다. 예. 그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이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그 단짝이었는데 근데 이 연석이라는 친구도 꽤 성공한 친구죠.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그리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그냥 점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 학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스턴에 있는 그 버클리 음악대학으로 조기 대학 입학으로 합격을 한 그런 아주 특이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단짝을 이루면서 굉장히 그 유학 생활을 재밌게 했고 둘 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눈에 띄었던 점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더라.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에 합격한 그 이상민 학생은 그 형이 이상국이라고 있는데 형도 2년 전에 그 상민이보다 2년 전에 이제 OSS에 와서 1년간 역시 4학년 1학기 마치고 와서 1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상국이 학생도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었죠. 돌아왔을 때가 이제 5학년 2학기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와서 심심해서 그냥 토플 시험을 한번 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토플 시험을 봤는데 102점을 받았습니다. 참 특이하죠.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상민 이번에 그 서울대학에 들어간 이 친구는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5학년 2학기죠. 그때 돌아와서 심심해서 영어 소설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영어 소설책을 써서 그 책이 교보문고에서 팔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어 소설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참 특이하죠. 두 형제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집이 처음에는 청주에 살았어요. 청주에 살았는데 상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형이 중학교 2학년 때쯤 됐겠네요. 그때 공부를 위해서 그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었죠. 예. 그러니까 대치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치동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고 거의 없습니다. 제 말이 좀 거짓말 같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대치동은 뭐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가 공부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내지는 좀 좋은 대학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그 4학년 때쯤을 경계로 해서 그냥 외국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전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대치동 쪽으로 와서 채우죠. 그래서 이 대치동 동네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고학년이 갈수록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여간 이렇게 대치동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민의 집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이제 그 청주에서 이렇게 이사를 와서 대치동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인 그 보스턴 그 버클리 음대 간 그 친구도 청주 출신인데 역시 그 집도
아빠가 의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은 좀 특별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집안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공중파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있는 대로 본 것을 가장 담담하고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많은 뭐 상민이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집을 봐왔잖아요. 특히 이제 OSS 출신들이 뭐 서울대는 물론이고 뭐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아이빌리그 대학들도 많이 갔고 뭐 고등학교도 뭐 민사고뿐만 아니라 용인고 뭐 거의 어지간한 그 고등학교는 다 갔죠. 청신국제고 등등등등 다 갔죠. 그래서 제가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 집안 내력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잘 시켰는지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OSS 프로그램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다 면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거든요, 학생을. 그래서 지금이 이제 올해가 2025년 겨울인데 지금 37기 그 37기, 38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1년에 2기씩이니까 38기면 19년째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19년 동안 수많은 학부모들을 제가 엄마 아빠를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1기 학부모서부터도 지금 다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을 제가 다 안다고요. 예. 그 제가 이 상민이네 집을 보면서 느낀 거를 제가 담담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합니다. 예,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제일 1차적으로는 이제 그 가정 환경이죠.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학교 교육을 잘 시키고 아무리 밖에 유명한 무슨 뭐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가정 교육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 그거를 뛰어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학교, 물론 다 좋은 학교 가고 싶죠. 예. 좋은 학교를 가면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저는 그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그 집단의 분위기.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값이 비싼 동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로 따지자면 뭐 대치동, 도곡동, 그다음에 반포 뭐 이런 데가 이제 학군지죠. 그다음 뭐 대구 수성구, 부산 뭐 해운대구 뭐 이런 데도 학군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학군지에 굳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동네 분위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방식,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학생들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건 본인의 능력이지만 일단은 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 참 이런 그 주변의 영향이 너무너무 큰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간 그리고 그 형은 제가 상국이라고 그랬죠. 그 형은 연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예, 정말 탁월한 집안이죠. 이 집안 분위기는 어떠냐? 집안 분위기는 아빠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이신 회계사입니다. 예, 전문직이죠. 그리고 엄마는 약사입니다. 본래 약사인데 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약사를 접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 교육에만 전념을 하는데 와, 이 엄마는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조금 본인에겐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었나? 그냥 전혀 꾸미지를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화장을 막 예쁘게 하고 뭐 보통 이제 40대의 그 여자들은 한참 예쁘게 하고 다닐 나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오로지 자식 교육에 전념하느라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본인이 책을 또 엄청나게 읽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아이들이 뭐 유치원 때서부터 이렇게 학부모 모임을 한다거나 어디 이제 모여가지고 어디 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엄마의 손에는 책이 있었대요.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제 한 40대 초반, 중반, 딱 그 나이죠. 30대 후반서부터 초등학교 애들부터 이렇게 한창 키우는 나이가. 그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학부모 제가 그 카톡을 많이 하니까 보면은 그 사진에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에 보면은 뭐 예쁜 음식점, 그 예쁜 곳에 간 거, 이제 해외여행 간 거, 골프 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파티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많이 찍고, 이제 50대 후반 가면 꽃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60대 넘어가면 손자, 손녀들 사진 올라오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집은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제가 4년 전에도 이 가정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방문한 그 당시에 그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딱 들어가서 보면 집이 그냥 도서관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 거실에 보면 보통의 경우는 뭐 소파 있고 텔레비전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뭐 저희 집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은 텔레비전도 없고 소파도 없고 그냥 그 거실 자체가 그냥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래갖고 네 식구니까 엄마 아빠 애들 둘, 네 개 이렇게 책상이 있고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분위기가. 참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집 엄마 아빠는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냥 그런 화려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 주로 어떤 여행이냐면 백팩을 메고 산에를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예. 여름이고 겨울이고 눈이면 눈에서 여름은 여름대로 그냥 전국에 있는 산을 백팩을 메고서 그렇게 그 흔한 말로 개고생하는 참 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특이하다. 정말 특이하다. 그래서 또 느낀 거는 이 집안 보니까요. 그 아빠가 회사면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은요. 가족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뭐 엄마가 뭐 약사일 안 하고 아이들에게 매달려서 교육시킨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도 그렇습니다. 아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는 뭐 가족 챙길 일 없고 이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하죠. 남자들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이 집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집 아빠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이 나면 아이들하고 함께 보냅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형제지간도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그 카톡 사진 같은 거 보면 전부 가족 사진이야. 그것도 막 산으로 들로 배낭 메고 다니는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이 아빠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력이 있어야 나중에 뭐를 해도 한다. 체력이 있어야.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이 상민이는 고등학교는 민사고등학교를 갔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를 들어갔는데
그 민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자사고 있죠. 뭐 용인고, 외대 용인부고죠.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청신국제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런 그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학교는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은 전국에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일단 그 다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 아시죠? 사립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한 사립학교가 있고 돈을 쓰기 위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예. 민사고는요, 여러분 아시죠? 파스테르 유업의 그 회장이 파스테르 우유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민사고를 만든 거잖아요. 상상고도 그 수학의 정석 쓰신 분이 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벌은 돈을 대한민국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학교 예서 내가 그러니까 민사고나 뭐 상상고 이런 뭐 청신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등록금 물론 비싸죠. 등록금 비싼데 유학 가는 것보단 쌉니다. 등록금이 비싸지만 내가 해서 등록금을 5천만 원을 냈다. 그럼 실제로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월급도 짱짱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민사고는 저 시골에 있는데 거기에 월급 많이 안 주면 어떻게 그 선생님을 유치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민사고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 전부 다 막 영어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자기들 막 연구하고 정말.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답게 한국적인 거, 옷도 막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한국 음악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뭐 거기서 뭐 자기들의 그 뭐 방과 후 활동, 뭐 체육과 관련되는 거, 자기 특기 교육, 악기 교육, 별의별 것들을 다 그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신나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민사고나 어떤 이런 특별한 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의대도 가고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 공부만 해. 공부만.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나 그다음에 밖에서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공부해 가지고 수능 시험 보고 그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교에서 막 그렇게 뭐 집단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방과 후 활동 다양하게 지원하고 음악 활동 지원하고 안 돼 이거. 일반 학교에서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좀 그래. 지금 한국이 좀 그런 상태고 그래도 이제 민사고나 이런 어떤 좋은 학교 가면은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굳이 저는 외국 갈 필요 없고 유학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학 가는 것보다 더 나아.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수용 인원이 적으니까 돈 있다고 거기 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타깝기는 하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오늘 이제 상민의 집을 지금 예를 든 건데 집을 보면서요. 세상에 공짜 없다. 진짜 공짜 없다. 여러분 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부 뭐 서울대 가고 막 연대 가고 막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의대 가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뜻 가끔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뭐 꿈도 못 꾼다. 돈 있는 집에 애들이나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애들 교육 잘 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하나의 그 수단이니까 조금 더 쉽게 쉽게 아이들을 어디에 이제 접근시킬 수는 있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부모의 정성입니다. 진짜 공짜 없더라. 부모의 정성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아빠가 축구 선수면은 아이도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죠. 뭐 차범근 선수도 그렇고 차두리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뭐 영화 배우고 그러면 애들도 영화 배우가 될 가능성이 또 많죠. 이게 왜냐면 앞서서도 제가 보고 배운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악기 같은 것도 음악하는 집 가면은 집에 막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뭐 셋째, 넷째, 옛날에 윤영주 씨 되게 그랬다 그랬나? 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뭐 앙상블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특기입니다. 특기야.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모두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갖고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공을 찬다고 해갖고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의 특기의 영역이야. 특기의 영역.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어. 그게 DNA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게 부모가 정말 얼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 아이는 이런 쪽으로 한번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잖아.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더라. 내가 지금 정말 증명하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잘난 집들 정말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아주 가까이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더라. 예외가 없더라. 그러니까 저절로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애는 공부로 뭐 승산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모가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 아이가 공부를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집은 아닙니다. 나도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공부에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부끄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아닌 거고, 저는 뭐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자 그것도 아닌 거고, 근데 난 자신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어디 나가서 엄마 아빠한테서 배운 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성실하고 우리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신 분, 우리 집 가문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즐겁게 해주자. 그래서 저는 행복지상주의자, 그 다음에 가족주의자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는 열심히 하면 좋지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난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면담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유학 안 가요. 그래도 영어 잘하면 좋지 않니? 상관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아? 아빠가요, 주유소하고요, 그 아빠 갖고 있는 빌딩 하나 나 준다 그랬어요. 아빠가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빠가 이제 주유소도 하고 뭐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술도 좀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한 잔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야야야 됐다. 나 빌딩 너 줄게 이거 하나는 동생 주고 그리고 뭐 주유소 너 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얘기를 술김에 가끔 이제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그렇다는데 굳이 뭐 보고 배운 것도 부모가 옆에서 책 읽는 거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열심히 와가지고 맨날 그런 거 봤을 텐데 그건 뭐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커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보고 배우면서 따라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지 아니하고 내 행동 따로. 그러면서 와가지고 애한테 공부해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점은 꼭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아들은 저나 와이프가 공부했던 그 배경이라든가 뭐 집안 분위기에 비해서는 공부를 되게 잘한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제가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은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좋은 보딩스쿨 사립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립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 내 분위기가 그렇게 또 공부하는 분위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대학을 또 가게 되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OSS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이 그 NYU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뉴욕 대학교 거기에 특히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합격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오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보면은요, 학교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저 체육대학교 입학하는 학생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은. 왜냐하면 미국의 사립학교를 가잖아요. 어지간한 좀 좋은 뼈대 있는 사립학교 가면은요, 엄청나게 운동시킵니다. 아이들. 정말 운동 많이 시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진짜 운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악기 지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악기 그리고 스포츠 활동. 그래서 이 친구가 여학생인데 그 뭐 농구팀 그 다음에 발리볼 배구팀 그 다음에 럭비팀 세계 주장이야 다. 운동을 그렇게 잘해요. 운동 그렇게 잘하고 그 다음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지간한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용인고 뭐 이렇게 그 민사고 이런 특별한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은 공부만 시키잖아요. 공부. 다른 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립학교 정도 되면은요. 절대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음악 활동, 체육 활동, 봉사 활동, 다양한 특기 활동, 인턴 활동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덕제야, 지덕제.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체력이 좋아.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체력이 좋아. 그리고 뭐가 또 가장 차이가 나냐면요. 한국의 공부 방식은 정해진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진 답을 찾는 거. 근데 미국의 교육 방식은 답이 없는데 내 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공부 방법이죠. 우리나라 공부 방법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네 생각을 원하지 않아. 야 질문하지 마.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이거 외워. 이거잖아요. 근데 서양식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의 생각.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한번 만들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8, 9, 10, 11, 12학년 그 4기 학년을 미국의 좋은 사립학교를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보내게 됐더니 그 학교에서 우리 아들은 다 키워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대학도 존스 홉킨스를 가고 그 이후에 지금 박사과정까지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떨 땐 좀 미안해요. 사실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했으면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사고라든가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보내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되더라. 부모의 뒷바라지도 없이 자동으로 좀 되더라. 뒷바라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경제력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사고라든가 용인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봉안공대나 서울대나 이런 데 가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2학년 때쯤 준비를 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면 미국에서 좋은 사립학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좋은 사립학교를 나오면은 미국에 꽤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면은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인재.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가 통합돼 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현대자동차, 삼성이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기업이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언어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되게 중요해요. 소통, 대화하는 능력.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단 공부만 한 아이들은 소통 능력이 많이 부족해. 그냥 공부만 할 줄 알아. 그게 좀 안타깝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력이 약해. 한국에서 공부한 애들은. 그러니까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양 교육 받은 애들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늘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줄도 알고, 독립심도 굉장히 커져. 그래서 혹시 지금 저하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민사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경제력이 좀 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미국 교육 아니면 캐나다 교육을 노크해 보세요. 저는 권합니다. 제가 바로 그 당사자였으니까. 정말로 저는 뭐 500%, 10,000%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민사고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상민 학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울러서 김보민 학생,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NYU 경제학과에 들어간 학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자, 우리 자녀 교육이 그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